모베이스는 1999년 3월 주식회사 손성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주식회사 손앤아크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2007년 3월 현재의 주식회사 모베이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0년 2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최초 설립 당시의 주요 사업은 금형 제작 및 판매였습니다. 2006년 9월 손앤아크였을 때 모베이스를 합병하면서 주요 사업을 휴대폰 케이스 등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로 변경했습니다. 2015년, 2017년, 2018년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가시켜왔고 그 이후에는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2,373만 주입니다. 모베이스의 최대 주주는 손병준 대표이사이고 30.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손병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조혜숙 비상근 등기임원이고 13.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주당 현금 배당 100원이 있었고 배당 성향은 11.29%입니다. 2019년에는 현금 배당 내역이 없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내역입니다. 액면가 200억 원으로 만기 30년, 전환가액은 1,615원입니다. 표면 이자는 3%로 시작해서 10%까지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28개 회사의 투자 내역이 있는데 그중 연결 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국내의 모베이스 전자와 그 종속회사들 모베이스 오토, 모베이스 신스타가 포함되어 있고 해외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국내의 모베이스 전자가 가장 큰 종속회사이고 해외에서는 베트남 법인과 인도 법인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반기 동안 베트남 법인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률 2.3% 수준을 달성했고 인도 법인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모베이스의 사업 부문은 제품 군별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20년 상반기 동안 전체적으로 5,020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19년 한 해 동안 6,52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니 전기 대비 매출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이 크게 성장했고 20년 상반기 동안 전체 비중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 케이스와 재봉기 자수기 사업의 경우에는 비중도 감소하면서 전년도 대비 매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품별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49% 증가했고 베트남에서는 10% 감소했습니다. 자수기의 경우에는 1.5% 가격 증가로 증가폭은 미미한데 재봉기의 경우에는 8.5% 감소했습니다. 20년 상반기 전체 매출 규모는 19년 상반기보다 143% 수준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지역에서의 매출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고 증가율은 무려 1036%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매출은 감소했고 19년 상반기 대비 16% 수준 감소했습니다. 유럽 지역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규모는 388억 원 수준입니다. 미주 지역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9년 상반기 대비 441% 수준 성장했습니다. 20년 2분기 말 기준 재무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100% 미만이라 유동성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은 19년 말 대비 소폭 감소했고 자기자본 비율은 35%로 전기 말 대비 동일한 수준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총계는 2.7% 감소했고 비유동 부채가 9.7% 감소하면서 부채 총계는 3.3% 감소했습니다. 자산의 감소 규모가 부채의 감소 규모보다 큽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1.5% 감소했습니다. 유동자산은 전체적으로 5.2%만큼 감소했는데 현금 규모가 233억 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차입금 상환 및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해 현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2분기 말 자본 총계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19년 말 대비 49억 원 수준 감소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동안 반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의 증가율은 143%이고 매출 원가의 증가율은 160%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증가율은 138%로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수준은 88% 감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비용이 2239% 수준 증가한 105억 원이 발생하면서 반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익 비율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7.5%, 영업이익률은 0.3%, 당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판관비 지출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을 구분해서 보면 제품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규모도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수준에서 보면 이익에서 차지하는 제품 매출 총이익의 비중이 85.1%로 매출 규모인 96.3%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보다 매출 총이익 비중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상품이나 기타 매출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산출해보면 제품 매출의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상품 매출이나 기타 매출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한 원인은 제품 매출 부문에서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비용의 증가 원인은 주로 이자 비용과 파생상품 평가 손실입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19년 상반기에는 없었던 내역인데 20년 상반기 동안에는 32억 원 수준 발생했습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상환권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전기 말 주가에 비해 2분기 말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권의 가치와 상환권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모베이스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32억 원 수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모베이스는 20년 상반기 동안 5,0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이건 19년 상반기 대비 약 143% 수준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을 지역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주 지역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지역에서는 전년도 대비 매출 규모가 1036%만큼 성장했고 금액으로는 2,99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20년 상반기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40% 수준 상승한 3,675억 원을 달성했고 전체 매출 대비 7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와 재봉기, 자수기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19년 상반기에 비해 매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상반기 수익성은 19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9년 상반기에 13.6%에서 절반 수준인 7.5%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3%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감소의 원인은 영업 측면에서는 제품 매출에서의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주가의 하락으로 금융비용 중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